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사상 최고가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 같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시장은 좋은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좋을 때 갑자기 나오는 블랙스완을 주의해라 라는 부분이잖아요. 시장이 상승은 상승대로 누리면서, 또 시장이 언제든 색깔을 바꿀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모두가 좋다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변수가 시장에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에 대응하는 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지난주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시장은 더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얘기를 안 했지만 뉘앙스 상으로는 50억 원으로 환원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인지 우리 증시도 3,340선을 넘어 3,386.87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또 미국 증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선생님은 시장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요? 일단 이제 막판 급등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땡기는 장. 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나쁜 장이 들어가는 거야. SK 하이닉스하고 지수만 땡겨버리네. 맞아요. 불꽃놀이 막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SK 하이닉스가 거의 7%가고 드디어 삼성전자가 75,000원을 구경했습니다. 오늘 미련 없이 삼성전자 다 때려버렸습니다. 더 갈 것 같은데도. 왜 더 갈 것 같은데? 아니, 조금만 더 가시지. 이번 목표가 67,800 샀을 때 74,500원 하면 다 때린다 목표를 잡았는데, 그게 이번에 생각보다 빨리 와갖고 일단 때려보고 그 돈을 재원으로 주도주로 가는 거야. 선생님, 근데 오늘 시장 금요일장을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톱이 끌어주는 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를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마침 SK하이닉스가 호재가 딱 지금 나왔잖아요. 메모리 신제품 HBM4 개발 마무리됐다, 이런 소식들이 더해지면서 반도체가 그래도 좀 하반기는 역시 믿을만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주도주로 가자는 건 반도체주에 일단 상승이 늘어났으니까 소부장으로 이동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야. 원전하고 조선 떨어지잖아. 난 그게 주도주 같아. 일단 반도체 먼저 우리 짚어봐요. 선생님, 반도체주에서 우리 또 수익 실현했던 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품단이 좀 코리아 있었잖아요. 서킷, 하나 마이크로 막 돌아가면서 지금 급등하는 거. 그동안 이거 하나 마이크는 언제 가요? 징징바이에서 걸린 최고의 종목이었는데, 이게 8,000원, 만원짜리가 잠깐만, 17,000~18,000원까지 갔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게임 끝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갈 때 지금 소부장이 안 가. 그게 불안하다. 아니, 오늘 상승 종목들 중에 반도체 대표주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 반도체 ETF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 챙기세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품단도 차별화가 너무 심해. 차별화가. 어떤 기준의 차별화예요? 삼성에 꽂혀 있느냐, SK하이닉스에 꽂혀 있느냐? 이제 그거 구분을 안 하더라. 아니면 중국 향이냐, 미국 향이냐? 그것도 구분 안 하더라. 그럼 뭐 그냥 다 빠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번에 그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때려갖고 그게 큰일 났다 상황이 전개됐었잖아. 네. 근데 그날이 오히려 눌림목 바닥이고.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이제 AI 갖다 얘기를 들어서 브로드컴이라든지 샘 알트만 모멘텀이 시장을 AI 반도체 이 에너지가 시장을 불을 질러버린 것 같아. 또 근데 간밤에 마이크론 급등한 게 SK하이닉스에 좀 영향을 준 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악재 때 오히려 급락 때 공포 때 산 게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막 돌아가면서 하는데, 미국 들어가는 이게 순서도 정해지져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반도체 부품단들 하면 이게 순환이 순서가 있거든. 이게 유리기판인지 냉각인지 식각인지 그 싸그리 다 무시더라고. 그럼 싸그리 다 무시하고 어떤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주인이 있냐 없냐, 주인이 있냐 없냐를 어떻게 알아요? 어떤 주인? 관리가 들어가는 종목이냐, 그러니까 ETF에 편입돼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또 이 바닥에 그 자산운용사나 해지들이 중심이 돼서 관리하는 종목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 그림 기준으로 할게. 이 120 밑에서 그나마 숙성시켜 갖고 각도가 3번에서 급등시킨 거냐 아직도 찌글거리는 거냐. 이게 차별이 아직도 심해. 그래 갖고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각도가 3번 밖에서 이 120 이격에서 로켓포 쏘는 것들 있잖아. 그냥 때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왼수로 가는 거야. 아직도 밑에 단에 있는 거. 요렇게만, 이게 뭐 유리기판인지 온디바이스 구분 없어. 같은 내에서도 이 순서가 다르니까, 갖다 예를 들어서 이미 먼저 간 선도주나 급등 종목들 팔아갖고, 네. 이 밑에 단 모든 테마가 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주인이 있냐 없냐와 이걸 수급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ETF에 편입되어 있느냐 안 편입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위치가 어디에 있나. 이렇게 봐서 상대 속도를 이용하는 전략이 최고의 전략 같아.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 부품단도 팔 게 있고 살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초보 투자자는 구분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투자자 심리에 왼수 같은 걸로 가라고. 근데 왼수 같은 할 때 왜 절 보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못 올라가는 거. 그리고 그렇게 속썩였는데 이제 날아가는 거, 그런 것들 이제 조심하자고. 조심하자고. 그것만 지키시면 순환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웃겨? 아니 갑자기 앞을 보시다가 왼수 같은 종목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황했잖아요. 네가 왜 안 가냐고 질문으로 괴롭혔잖아.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괴롭혀드려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또 괴롭히려고? 그 괴롭힐 만한 지금 구덩이에 있는 반도체 종목이 뭐가 있을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지금 어버반도체 있고, 그 다음에 다원 넥스뷰 있고, 다원 넥스뷰. 그치? 그런 네.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리기판 쪽에서 아니면 그 애플 관련된 그 폴더폰 관련된 종목에서 인터플렉스 있고, 동은 아나텍 있고, 아직 그 징글징글한 것도 많잖아. 네. 그걸로 이동. 위치가 중요하네요. 위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 논리적인 상황을 벗어난 것 같아. 선생님 그 선생님 말씀하신 거 되게 공감이 돼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처음에는 막 이제 주식시장 붐 하고 했을 때 막 기술적 분석 무슨 분석 열심히 해서 종목을 찾았는데 이건 안 가고 제 주변에서도 약간 야 K-pop 데모나토스 처음이야 했지만 이 정도까지 이게 이럴 일이야? 이게 이 정도까지 난리가 날 일이야? 오늘 농심 막 그죠? 날라가고 저 농심에서 그 제품을 판매한대요라는 소식을 듣고 저도 좀 올라가겠거니 했는데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금리 불확실성, 트럼프 말방구, 러시아 또 드론 막 보내고 하니까 야 됐어 다 필요 없어. 그냥 이지하게 생각해서 딱 올라간 거 먹고 나오고 이동하고 이게 최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한 거. 세력이 수급화돼서 스토리를 만들어갖고 스토리텔링해서 머니게임 할 수 있는 테마화된 것들이 묻지마로 급등하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이장이 갈 수 없어. 저렇게 트럼프가 때려갖고 저 삼성전자 공장에 있는 제품도 검사받게 하고 또 LG 엔솔도 수갑차게 하고 이 난리 치니까 이장은 이거는 비논리해서 인벌스한 사람은 곡소리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SK하이닉스 나도 엔비디아 빠질 것 같으니까 SK하이닉스 귀신같이 잘 샀는데 조금 먹고 팔았더니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하고 삼성전자로 괜히 도망갔어. 삼성전자 상승률에
SK하이닉스가 2배 이상이 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야. 이게 뭐야?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막판에 2개만 맞아. 치고 나가니까 오히려 지수만 이게 50백이 그냥 텅텅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주도했던 뭐 조선, 방산 중에서는 오히려 원전에서는 오히려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게 합리성이 투입된 장이 아니야. 그러면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가 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관리 대상자들이. 그리고 요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그 10억 줄이는 거 이거를 이제 고민을 다 제거시켜 주셨어. 50억으로 이제 원래대로 환원시키겠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재경부 그렇게 고집빈 거는 완전히 바보 병신된 거고. 거기는 지금 부글부글 거릴 거야. 그런데 이 바닥 선수 집단들은 지금 신났어. 난리 났어. 왜? 야, 다시 작업하자. 10월 되면 이제 연말까지 이게 10억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인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쉬자 분위기였거든. 쉬자. 근데 이제 형님 만나시죠라든지 뭐 밥 사주겠습니다라든지 밥을 사준대요. 밥 사달라고 아니라 그러니까. 요새는 밥 사준대. 그래서 도망다녀. 그게 더 무섭다. 더 무서워. 그래서 요새 그러한 중소형단에 묻지마 테마장의 시나리오가 막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내년도 되면 우리 또 대통령께서 또 주식시장 생략 연기금이 왜 이렇게 주식이 없어요? 이거 참 무서운 얘기 같아. 근데 그 연기금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 비중이 적은 이유는 해외 주식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면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 거잖아요. 그런 투자 다양화, 분산 투자 개념으로 해서 몇 년 전에 그거를 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근데 그 우리 대통령의 한마디가 이제 내년도에 연기금 계획 전략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자금이 확 들어오긴 아니 그러면 이제 해외 부분 대체 투자를 줄여갖고 우리나라 그게 뭐야? 걔네들이 중소형주나 코스닥 사겠어? 대형주 사죠. 대형주 사잖아. 수급.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는 지수 관련주 이 개념이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청와대 시각하고 재경부 시각하고 그 각각의 시각들이 다 오차들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오차가 심하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무게추를 둬야 되는 건 대통령의 의지 아닐까요? 당연하지. 항상 그리고 선생님 1월 되면 예산안 편성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예산안이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그럼 담으면 다시 봐야겠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선거 준비하시구나. 지방선거 내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대통령 입장에서도 열 무지 받는 것 같아. 지금 미국 가서 그냥 두들겨 맞고 오고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 밑에 그 갖다 해서 대통령도 느끼실 거야. 보고받고 했지만 저 실무자 놈들 진짜 말 안 들어. 그냥 확 성질 같아서는 싹 그냥 자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내 신복들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임명직이 선출직을 선수들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언제야? 내년 6월. 이 작업이 지금 보이지 않게 정치권의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뚫리고 그러니까 이 물살이 가보면서 아는지 미리 예측을 했어. 이쪽이 뚫릴 것 같습니다. 웬걸 막히고 딴 게 엉뚱하게 뚫려버리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할 것 같아. 그래갖고 지금은 수급과 위치와 그 다음에 나는 오히려 수치 분석으로 느껴라. 감각 투자. 느끼는 수밖에 없어. 물살을 직관. 느껴라. 직관. 괜히 미리 생각하고 이렇게 될 거다 하다가 엉뚱하게 딴 데로 가고. 나 딴에는 SK하이닉스 리스크 관리한 게 완전히 짱돌 맞은 거고 오히려 도망간 게 수익은 낮지만 오늘 가만히 있으면 한 30% 먹을 거를 그냥 10%밖에 하니까 이게 열받게 만드는 거야.
선생님 보셨죠, 여러분? 선생님도 열받아요. 선생님도 이런 리스크 했다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이거 할 거, 이렇게 할 거, 그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를 아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생각할 때 고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하수라서 그래. 이게 사실 본인을 더 미치게 하거든요. 아니야, 아니, 이제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똑같아. 더 열받아. 남들 그러니까 끙끙거리는가 속으로. 수익 많이 났었겠어요. 바꾼 줄 모르고 SK하이닉스. 이씨, 영통 터져갖고 그냥. 그런데 다른 게 또 복구를 해줍니다. 그럴 때 또 빠르게 움직여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야, 그러니까 찔러 보는 거야. 이번에 단기적으로 최고 잘 찌르는 게 아까 카드 농심으로 바꾼 거. 나 욕을 엄청 먹었어. JYP.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적 논리를 해석하시는 분들 많더라. 박진영 대표 이제 K컬처의 대장 되고 막 분위기 해갖고. 네, 위원장으로.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좋게 해갖고 그날 시가가 8만 원 막 급등할 때. 아니, 그러면 이건 매도자. 기관과 외국인이 그날 랭킹 2위로 둘 다 때려봤어. 1조 사는 시장에서 두 종목을, 그러니까 LG 이노텍 1등, 그 다음에 JYP 엔터를 집중적으로 때리는 거야. 그럼 때리는 게 정답일 거 아니야. 주목이 가까운데.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 팔아갖고, 나도 농심이 이렇게 갈 줄 몰랐어. 오히려, 컬처, 카드에 난리 친다니까, 이제 삼양식품 따라가기 농심이 제품은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온다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40만 원에서 50만 원만 가도 웬 떡입니까? 근데 오늘 60만 원까지 단기간에 50%. 그러니까 3일 만에 50%. 이 무거운 게요. 그래서 오늘 다 때리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게 이제 감각 투자, 그러니까 물살의 어떤 느낌에 따라 이건 아닌 것 같으면 끊어버리고 이쪽으로 가까웠을 때 확률에서 그게 딱 타이밍이 적절하게 맞았을 때 해피한 세상이고 생각대로 안 됐을 때는 속으로 다음 왼수 복수 혈전 뭐 이런 걸 하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좀 직관적으로 느끼는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JYP와 농심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고, 선생님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전은 아직 조금 확대할 의견이 없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아. 우리나라 현실을 너무 행정가를 하신 경험이 많잖아. 그쵸, 전문가죠. 행정가. 그러니까 그거에 닿은 경험에 의한 얘기를 한 거야. 그걸 주가를 해석하면 안 돼. 다음 얘기가 뭔데요? 아니, 그러니까 신재생으로 가야 되고 풍력으로 가야 되고 태양광으로 가야 된다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뉴스를 보고. 아니, 왜 우리 전력 부족해? 근데 원전은 더 안 한대. 그러면 이 부족한 거를 어떻게 할 거야?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 말고 전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민주당은 친환경이니까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가자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렇게 접근하면 반대로 해석하신 겁니다. 왜? 정책 우선순위는 그쪽으로 조금 열어주는 줄 거야. 그런데 원전은 중심이 미국이야.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 해봤자 시장 규모가 얼마나 돼? 그리고 태양광이나 이런 쪽은 지금 더 할 수가 없어. 왜요? 요즘 우리나라 햇살이 장난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태양광하고 풍력이 맞지가 않아. 조력.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으로서 신규 원전보다는 해체부터 먼저 할 거라고. 그러니까 해체 부분을 오늘 떨어질 때 사라고 그랬고, 우리나라 국내적 사정은. 그리고 원전은 SMR이야. 근데 미국향으로 2030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솔직히 이렇게 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대통령의 언어 파워보다는 10배 더 커. 트럼프가요? 트럼프.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중심은 방산이 갖다 대해서 우리가 현대로템이 10,000원, 20,000원이 폴란드나 이런 데서 방산을 수주 못했다면 이 주가가 나올 수가 없어. 그렇죠. 철도통이나 우리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다가 탱크를 납품해. 마진 요만큼 준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때 그랬잖아. 나 철도 안 해.
심지어는 안 받을래. 심지어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네. 근데 문제는 뭐야? 해외에다 땡크 하나 팔아. 마진이 30-40%야. 그러니까 이런 게 주란 말이야. 그러면 먼저는 뭐야? 해외 수주. 그런데 앞으로 미국의 트럼프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있어. 태양광 풍력 사기다. 아, 맞아. 근데 또 트럼프는 언제 또 말을 바꿀지 모르는 위인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 패밀리들이 풍력 태양광 쪽에 돈을 안 집어넣고 그쪽에 없다는 얘기야. 사기라고 해놓고 돈 넣어놓고 나중에 그걸로 해서 뒤져봤어. 아니야. 아니에요? 걔네들 패밀리는 코인이나 오히려 SMR 태양광보다 원전이나 이게 보면 AI 투기적. 그러니까 2월이나 3월 달에 우리 정의사 회장 가기 전에 먼저 부른 사람 하나 있어. 손정희 회장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700조 투자하겠다 하고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 딱 하면서 1,000억 투자하니까 딱 어깨에 보면 1,000억 더 아우, 투자하지. 예, 이러면서. 거기에 딱 3인방이 사진 찍힌 사진이 있어. 그게 지금 날아가는 거야. 그 3인방. 누구예요? AI 오픈 AI 샘 울트만. 손정희 회장 옆에 샘 울트만. 그 다음이 지금 오라클 급등하는 레리 앤더슨인가? 뭐 이 사람. 3명이 딱 사진 딱 찍으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 트럼프 옆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이 사진 프로젝트 이거 그냥 세우는 게 아니야. 이건. 그 패밀리들 주가가 엔비디아, 팔란티아 이런 쪽을 죽이는데 급등해서 나스닥을 끌고 가는 거야. 그 3명의 개념이 뭐야? AI를 만든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샘 올트만이 엔비디아 죽이라 해갖고 엔비디아 거품이야. 내가 그럴 때 이렇게 했지. 돈 쟤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줘.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는 이게 불을 질러 놓은 것 같아. 이게 또 SK하이닉스 땡겨버리고 삼성전자 땡겨버리고 마이크론 땡겨버린 것 같아. 그게 또 우리 시장을 랠리를 단기간에 8월 20일이 3,079에서 이때가 다 바닥이었거든. 네. 이때 3,000개면 어떻게 하는데 그게 실적은 요번 저점이었고 8월 20일에서 지금 오늘이 뭐 한 12일이니까 한 달도 아직 안 됐어. 네. 300포인트를 올려버렸어. 그 원동력이 AI 패권 싸움. 그러면 여기서 잘 읽어야 될 것 같아. AI 데이터 센터 질 때 여기에 SMR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 요게 근데 단 문제는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요새 대체안이 뭐가 나오냐? 수소 연료 전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겹쳐서 요새 범한 피어셀이라든지 그리고 또 수소는 삼중 수소를 해갖고 핵잠수함. 네. 이런 게 같이 껴서 뭐 범한 피어셀 장보고하면서 겹쳐갖고 지금 오히려 조선주의 대장은 조정을 하는데 오히려 삼중 수소라든지 수소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또 군함이나 잠수함 수리해갖고 이 바닥에 내가 이거를 타짜 사파 종목이라고 그러는데 카타에서 무슨 그 펀드들 패밀리들 우리나라는 뭐 버뮤다에다가 뭐 유령회사를 만들어갖고 헤지펀드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각 증권사들이 투자자가 돼갖고 F1 투자가 돼서 왔던 그런 회사들이 초기 투자자로 했던 HJ중공업을 한 7,000원에 투자했거든. HJ중공업. 이게 3,000원. 그래서 내가 HJ중공업 놓치신 분은 세원중공업. 그것도 놓치신 분은 한선 엔지니어링. 이게 다 사파 종목들 이 바닥에서 그 펀드들끼리 움직여갖고 서로 초기 투자하고 나눠 먹기 게임. 그런데 이제 HJ중공업은 초기 투자자가 팔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 초기 투자자가 팔기 시작한 걸 어떻게 알아요? 수급에서 개인으로 봐요? 아니 외국인으로 봐요? 아니 신문에 나왔어. 이제 팝니다라고. 신문에 나왔구나. 어저께 나왔어. 아우 세상에. 그때부터 빠지지. 정직하게 신문에. 이제 팔겠습니다. 여기서 20-30% 날라가도 상관없어. 자기네들이 7-8천원짜리니까. 되게 그런 거 신문에 안 내는데. 이제는 공표를 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빠져나가겠다고 선언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자금이 팔아갖고 뭐로 갈 건가 알아? 뭐 한손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다 요번에 매도예요? 아니야. 이거는 아직까지 그 게임이 남은 것 같아. 그럼 한손 엔지니어링을 4등분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딱 8,000원, 12,000원에 10,000원 가까이 오면 10,000원을 깨면 그러면 다음은 15,000원, 얘도 20,000원까지 가나 한번 보자. 근데 이거 갈 때 피팅과 지금 여기서도 가장 징글징글한 거 있어. 화성밸브하고 DK랑은 요번에 조금 나. 11,000원까지 갔다가 오늘 제일 또 급나 그래. 네. 1,000원 정도. 요런 것들이 순환이 누가 가야 되냐. 알래스카에서 얘네들이 이제 다음 깡패질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보면 미국은 단 깡패질이야. 엔솔 투자하고 현대차 들어가는데 가다에서 직원들 구속시키고 이런 걸 그리고 원래대로 이제는 안 봐주는 거야. FDA 뭐 이 사이클. 이제는 니네들 그 속 내막은 니네들 돈 써서 들어와 갖고 자기네들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터반을 만들어라 이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알래스카가 다음 타자야. 그럼 알래스카도 우리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참여를 선언했어. 참여를 못하면 완전히 목이 쫄릴 것 같아서 강제로 니네들이 들어와서 네. 파갖고 갖고 가. 이거 안 하면 다른 데서 더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한국가스공사가 들어갈 거고 HMM은 삼성중공업은 그거에 물류나 그 LNG에 관련된 심지어는 LNG 핵 연료로 가는 것까지도 뭐 얘기하니까 그런 끌개들이 스토리텔링이 돼야 돼. 네. 그러면 이제는 다음 타자는 난 그쪽이야. 북극 항로, 알래스카. 얘네들이 협박을 10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와갖고 그 에이펙이 끝난 다음부터는 다음의 공격은 이제 빨리 갖고 가. 파갖고 갖고 가. 투자해. 이게 이제 그때 이제 HM이니 한국가스공사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니 포스코 홀딩스니 이런 것들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미국 국채 투자 미국 국채는 당분간 옆에도 가지 마십시오. 그거 하느니 포스코 AC ETF 하는 게 낫고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나는 앞으로 시가상위 랭킹 위로 올라오지 않겠나. 3년 전에 HD 현대 일렉트로닉이니 하나오션이니 이런 것들이 저 밑에 있다가 왔듯이 이제는 포스코 그룹이 랭킹 상위에 3년 안에는 들어올 것 같고 가스공사나 한전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대통령은 우리나라 현실을 얘기한 거야. 그런데 한전기술이나 현대건설이나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대형 호재가 하나 있어. 프랑스 등급 하향 조정. 이건 완전 경쟁하는 나라거든. 그러면 쟤네들 잘못하면 구제금융 받아야 돼. 그리고 신용등급 강등돼. 그러면 이걸 발주하는 회사 입장에는 나라가 이렇게 불안한 데다가 누가 거길 발주 주겠어.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전체 시장에서 프랑스하고 경쟁하는 게 방산하고 원전이거든. 네.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또 플러스 알파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나는 한전 기술이 지금 깨졌어요. 연매출이 얼마인지 알아? 연매출 얼마 하지? 조가 안 돼. 5천억이야. 아담하고 좋네. 5천억이야. 근데 그게 이제 국내에서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시장이 작아서 이제 그게 미국에 하나만 건데도 조 단위로 가버린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전기술은 기가 막히게 소리 알잖아. 47,000원, 75,000원. 이다가 이걸 뚫으니까 12만원, 8만원. 이게 5천억대에 이루어진 박스야. 그러면 이게 5천억짜리가 매출이 1조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봐. 20만원이다. 10만원, 20만원. 그럼 그거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내년이라고.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 이번에 조정할 때 딱 했다가 이제 그 진짜 SMR의 발주가 들어갈 때. 선생님 조정은 언제까지 할까요?
왜냐면 요즘 그런 질문이 많아요.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언제까지 열어두고 가격대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 사놓고 나서 아 됐어 하면 다음날 더 빠지면 속상하고 아 더 빠질 것 같아서 안 사고 기다리면 올라가 있고. 그거를 맞출 생각 하지 마시라고 난 권하고 싶네. 내가 한전 기술을 집중해. 그러면 3년 동안 한전 기술만 한 종목만 패도 됩니다. 그러려면 전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 다음에 또 FOMC가 금리 인하할 때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돼. 그리고 한전 기술의 매출의 증가 분기별로 발표가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것만 봐도 돼. 그것만 해서 3년만 매매해도 구자 딱 3배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정기술만 보면은 다른 거 안 봐도 되는데 한정기술 자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매점을 잘 잡아서 매수를 할 수 있는지 4등분 법칙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책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지금 홍보하지 말까요? 해줘. 절레절레 하시네. 나처럼 안 해도 괜찮아요. 뭐 해줘. 저 뭐 광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광고는 열려 있어요, 사장님. 출판사 사장님. 근데 이게 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9월 5일부터 정식 발매가 돼서 시중에 있는 서점에서 다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그전에는 인터넷에 사전 예약을 통해서 구매를 하셨다면 이제는 서점에서 바로 확인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주변에 또 선물도 하고 그럼 너무 좋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 뭐 고기 너무 좋죠. 사과 좋죠. 제가 마음의 양식. 형님 추석 선물 준비했습니다. 주섬주섬 4등분 법칙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예. 좋지 않을까. 저기 50대 60대 요번에 분들 퇴직금을 유용했을 때 이거를 통해서 한전 기술이라든지 포스코 이런 것들은 망할 걱정 없어. 그리고 타이밍은 8만 원대만 사시면 돼. 8만 원? 이제 9만 원대는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네. 오늘 이제 들어오더라. 8만 6천 원에서 8만 9천 원 사이를 계속 1,000원 단위 깔아 놓고 내가 사는 수량만큼 샀어.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신경 끝이라고. 그리고 10만 5천 원과 10만 5천 원 올 때 직전 고점 가까이 오잖아. 그러면 요번에 직전 쌍봉 고점이 7만 5천 원이야. 이걸 하단 잡아. 요번에 상단이 12만 3천 원이야. 요거 4등분 하면 돼. 그래서 75% 능선만 오면 반을 팔아보는 거야. 그게 11만 원, 12만 원이거든. 팔아보는데 만약에 12만 원을 뚫어. 그러면 판 거를 어떻게 해? 다시 사. 그리고 요 진폭만큼만 올려. 그럼 8만 원, 12만 원이니까 요 4만 원이잖아. 그럼 12만 원에 4만 원 올려봐.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계단으로 가시면 그럴 때 그 계단의 에너지가 확실하게 빨라지려면 분기 3개월마다 분기 매출이 나오잖아. 영업이익이 급상승하든지 매출단 수주가 빨리 와갖고 매출의 증가율이 급등하든지 분기 매출에 이거를 우리가 요 4등분 법칙을 보시면 P미니, P맥스파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해. 한전 기술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요게 이제 10월 말이면 7, 8, 9 3, 4분기 실적이 나올 거야. 네. 그러면 여기 매출 3, 4분기, 영업이익 3, 4분기 이렇게 그려. 그리고 그 3개월 동안에 고가, 저가를 그려. 그래서 고가는 고가대로 연결하고 저가는 저가대로 연결하고 매출이하고 영업이익에서 이게 우상향으로 가. 그런데 우상향으로 가는데 어느 날 고가가 저가가 이렇게 눌림목을 줘. 그러면 이럴 때 사는 거야. 그리고 요 고가 저가의 중심값이 계속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만 파악하시면 이게 추세 매매할 수가 있어. 요렇게 한번 3년 전에 4년 전이 정확하게 그 2021년 6월 21일이 3,316이 고점이었어. 이번에 그걸 뚫었단 말이야. 4년 3개월 만에. 그때 시가상위 랭킹에 하나도 1등부터 20등 없었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
HD 일렉트로닉, 뭐 하나 이런 것들이 요런 매매를 하셨다면 어떤 건 10배에서 20배 갔어. 나는 한전 기술이 2030년까지 이제 그런 그림으로 갈 것 같아. 포스코 그룹도 그렇고 HMM도 그렇고 이렇게 P미니, P맥스8 그리면서 4989 50%는 추세로 50%는 4989 하면 여러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 전체적인 시장 분석 안 하셔도 됩니다. 분석 안 하셔도 돼. 이것만 집중하셔도 어떤 것보다 상대 수익률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등분 주식 매매법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4등분으로 나눠야 되는지, PB, 맥스, P민, 그 최대치, 최소치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느껴라에 해당하면서 또 분석을 또 하는 걸 우리가 4등분 법칙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선생님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대통령의 말을 통해서 볼 때 그래도 친환경은 아니다. 하나솔루션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솔루션은 미국이잖아요, 선생님. 패널이나 이런 매출단도 미국에서 나오고 사실 그게 우리나라 친환경이라고 보기에는 또 그것도 미국인데. 근데 트럼프 태양광 이거 사기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37,000원대 이거는 약간 제가 이 바닥에 제자덕을 본 거야. 지금 계속 37,000원에 때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리 판단해 드린 거고, 이제 28,9,000원이야 지금. 네. 그러니까 근질근질 할 거야. 20일 요거 말도 이제 그러니까 태양광 우리 쪽 해야 되는. 여기에 내부적인 거는 NCC 여수 NCC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뒤에라고. 이게 잘못하면 내년도에 또 터질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번 저점이 이제 판단의 기준이 옛날에는 5월 23일이었다면 네. 2,600, 지금은 3,070에 8월 20일 기준으로 모든 걸 분석을 해야 돼. 여기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3,380이니까 300포인트 올렸단 말이야. 네. 이 상승 에너지 속에 화학주 2차전지 다 박살난 거야. 중국 관련주들 연결된 거. 그러니까 아니 케미칼 관련된 종목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느끼라라는 게 데이터 디펜던스로 남들은 그렇게 급등하는데 8월 20일 기준으로 우리 대표되는 코스피 200 종목 중에 하락률 상위 종목 보면 LNF 1등, 그 다음에 포스코퓨챔, 카카오페이, KT, 코스모화, 삼성 SDI, LG 엔솔, 대한항공, 이런 에코프로머티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야. 2차 전지주. 다 2차 전지 화학 중국 관련주. 여기에 하나 솔루션도 같이 집어넣으시라고. 그러면 이런 게 내부적으로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국하고 미국의 군사적 대립이 없어야 돼. 그 10월 달에 만나야 돼. 맞나요? 그 왜냐면 태양광은 사실 중국에서 미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아니 당분간은 중국 건 못 써.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미는 거기 때문에 미중이 합의를 해야 태양광의 판로가 열리면서 제재나 이런 부분이 없어진다. 미국이 태양광은 사기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 측에서 저가형 패널이나 이런 걸 보급을 해서 영향력을 미치니까 그걸 차단하려고 그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중이 좀 화해가 되어야 근데 그거는 계속 차단시킬 것 같아. 돈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걸 써줘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 국가 자본주의론의 그 트럼프 패밀리들이 태양광 사업은 안 하는 것 같아. SMR을 한다. SMR이나 AI 데이터 센터나 그러니까 자기 측근들이니까 아니면 코인베이스나. 그래서 요번에 6월 달에 고점 찍고 거의 3개월 동안 박살난 서클이라는 종목이 있어. 스테이블 코인. 네. 우리는 헥토 파이낸셜. 2, 3일 전부터 이제 그쪽 살아있는데 어저께 이쪽이 한 20% 급등했나? 우리가 110불에 사자고 그랬는데 지금 130불. 그래서 이제는 그런